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콩가식물의 쌀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쌀이나무라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쌀이나무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 옛날에는 이 마당에서 마당 청소를 할 때 이 쌀이로 만든 빗자루로 마당을 청소했죠.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 음식물이나 곡식을 담는 이 소쿠리를 이 쌀이로 만들었죠. 쌀이대로, 쌀이의 줄기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 쌀이의 줄기를 꺾어 가지고 담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살인문도 이 쌀이를 엮어서 살인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이는 아주 쓸모가 많다. 그리고 우리 살림살이에 아주 쓸모가 많은 나무다. 그래서 살림살이의 살이라는 말이 변해서 이렇게 살림살이의 사리가 쌀이가 되었다고 하는 말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쌀이나무라고 하면 아마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쌀이나무에 추억이 있습니다. 쌀이나무는 쌀이라고 국가에서 국가 표준식물 목록에서 요 나무자를 빼버리고 쌀이만을 정명으로 하고 쌀이나무라고 붙인 나무를 붙여 놓으면은 이명 처리를 하여 놓았습니다. 이명 처리를 하여 놓았는데 요 쌀이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가지에 있습니다. 이 쌀이의 가지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잘 휘어지고 부드러우면서도 질겨서 부러지질 않습니다. 부러지질 않는데 우리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수학이 엄청 어려웠죠. 수학이 엄청 어려워서 수학에 숙제를 못해 가게 되면은 숙제를 못해 가거나 아니면 시험 점수가 위에서부터 쭉 등수를 매겨서 잘라서 아래쪽에 몇 명 불러내 가지고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게 되는데 그 종아리를 때리는 나무가 바로 이 쌀이나무였죠. 그때 맞았던 기억이 지금도 손이 얼얼하고 종아리가 아프다 하는 느낌을 지금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쌀이나무의 줄기입니다. 근데 이 쌀이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한 나무죠. 흔한 나무인데 쌀이나무하고 참쌀이 이 두 종류가 아마 가장 흔할 겁니다. 가장 흔하고 조록쌀이도 흔하지만은 조록쌀이는 봄에 꽃이 피죠. 봄에 꽃이 피고 참쌀이나 쌀이나무는 요즘 9월달에 꽃이 핍니다. 9월달에 피기 때문에 두 나무는 요즘 꽃이 피는데 쌀이나무의 꽃을 보면 꽃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서 여기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꽃차례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죠. 꽃대가 올라오고 여기에 꽃자루가 작은 꽃자루가 있는데 너무나 짧아서 잘 보이질 않는데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여기 분명히 꽃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자루가 있고 요거는 꽃대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꽃대가 있고 꽃자루가 있는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술모양 꽃차례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총상화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술모양 꽃차례에 꽃대가 뚜렷이 있으면서 꽃대의 아래쪽 이 부분에 꽃이 있는 쌀이나무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요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요 쌀이는 여기에 꽃차례 아래쪽에 꽃을 달고 있지 않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꽃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붙지 않는 쌀이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참쌀이는 보면은 그 꽃대라는 게 없습니다. 꽃대가 없어가지고 꽃이 달리는 걸 보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는 많은 꽃들이 지금 꽃봉오리 상태로 있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잎들이 여기에 지금 3개가 보이는데 이 잎들이
꽃을 이렇게 포근히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이렇게 보면 잎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여기에 꽃차례가 있는데, 꽃차례는 마치 머리 꽃차례처럼 보입니다. 머리 꽃차례처럼 보인다. 그래서 머리 꽃차례는 아니라는 말이죠. 머리 꽃차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를 생각하면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많이 돋아나는데, 그렇게 많이 돋아나는데 여기에 꽃자루가 거의 꽃자루가 없는 상태로 꽃이 달리는 것을 머리 꽃차례라고 하고, 조금 전에 보았던 술 모양 꽃차례는 총상화선은 여기에 꽃자루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술 모양 꽃차례, 총상화선은 보면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제가 사진을 찍었더니 여기에서 짧은 꽃자루가 보입니다. 이런 꽃자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 꽃차례가 아니라 술 모양 꽃차례, 총상화서에 꽃이 피는데, 요 콩과 식물들의 꽃들은 전부 이러한 아주 특이하고 신기하고 다른 어떤 종류의 어떤 식물의 꽃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꽃잎을 가지고 있어서 꽃잎이 이렇게 날개 꽃잎, 용골 꽃잎, 깃꽃잎, 이렇게 세 종류의 꽃잎을 가지고 있다. 꽃잎을 세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쌀이나무의 꽃을 먼저 보면은, 쌀이나무의 꽃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조금 전에 봤던 깃꽃잎, 또 날개꽃잎, 용골꽃잎이 있는데, 요 깃꽃잎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커다란 가장 위쪽에서 하늘을 보면서 고추 서 있는 이러한 꽃잎을 깃꽃잎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기판이라고 쓰죠. 여기서 요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요 기자는 태극기 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요 깃꽃잎은 태극기를 세워놓은 것처럼, 깃발을 세워놓은 것처럼 똑바로 선다. 깃발 할 때 바로 그 기죠. 그 기처럼 똑바로 위로 고추 선다 하는 것이 깃꽃잎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꽃잎이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 뒤에 또 하나가 있죠. 이렇게 두 개의 꽃잎이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색깔의 이러한 꽃잎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모양이 마치 날개를 닮았다 해서 이것을 날개 꽃잎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익판이라는 날개 꽃잎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는 이렇게 고무신의 앞처럼 고무신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 아래쪽 부분은 붙어 있고 이 위쪽에, 요 지금 날개 꽃잎에 가려서 보이질 않는데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터져 있습니다. 터져 있는 이러한 상태의 꽃잎, 이 꽃잎을 우리들은 용골꽃잎이라고 합니다. 용골꽃잎인데, 이렇게 용골 꽃잎 속에는 이러한 암술과 수술이 있죠.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여기 아래에 꽃받침이 이렇게 있고, 꽃받침 위에 이런 꽃잎이 달려 있었는데, 꽃잎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떨어지고 나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데, 아까 제가 여기 용골 꽃잎의 윗부분이 터져 있다 했는데, 바로 여기 보면 요게 요 용골 꽃잎이 요게 이렇게 약간 보이는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갈라져 있죠. 요게 이렇게 오므리고 있던 것이 벌어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수술과 암술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수술대를 보면은 재밌습니다. 여기 수술대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수술대가 있는데, 수술대 보다가 길이가 긴 것이 뭐가 하나가 보이는데, 요 길이가 긴 거, 요것을 우리는 암술대라고 하죠. 암술대가 수술대보다가 길다란, 수술대는 여기까지인데 암술대는 요만큼 조금 더 길다 하는 이런 암술대가 요 수술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요 수술대는 콩과 식물들의 수술의 숫자는 대개가 다 10개씩의 수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씌어보면 10개가 되는데, 10개 중에서 9개의 수술은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파이프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 형태로 딱 달라붙어서 파이프처럼 속이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 파이프 속을 요 암술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파이프 속으로 나와서 암술 머리 쪽이 위쪽에 약간 드러난다는 이러한 상태의 암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0개의 수술대 중에서 9개는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고, 이렇게 한 녀석은 툭 돌출해서 튀고 싶은 녀석이 한 놈이 딱 있죠. 한 놈이 딱 튀고 싶은데, 우리 사람 사는데도 보면 꼭 한 놈씩 이렇게 튀는 놈들이 있습니다. 튀기를 좋아하고 남들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남들 앞에서 떠들기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꼭 있는데, 바로 요 수술 하나가 9개의 수술 보다가 1개의 수술이 돌출해 가지고 이렇게 몸이 2개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2개가 됐다 해서 수술의 몸이 2개다 해서 두몸 수술이라고 합니다. 두몸 수술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양체웅예라고 합니다. 이 웅예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수술이고, 양체라고 하는 것은 몸이 2개다. 그래서 이거 양체웅예라고 어렵게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두몸 수술하는 것이 말하기 좋고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두몸 수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몸 수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쌀이뿐만 아니라 콩가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콩가식물의 쌀이 나무 종류들을 볼 때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사진의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꽃받침이죠. 꽃받침인데, 여기 꽃받침통이 여기까지는 붙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갈라지는 꽃받침 조각이 아래의 것이 조금 길지만은 거의 길이가 비슷한 것이 바로 쌀이나무죠. 그래서 이 참쌀이를 보면은 참쌀이는 요 길이가 약간 조금 더 길다 하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갈라지는 깊이가 중요합니다. 갈라지는 깊이가 중요한데, 여기 사진에서 보면 꽃받침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꽃받침통이 여기가 있고, 꽃받침통이 여기까지가 꽃받침통이고, 10편이 갈라지는 꽃받침 조각의 10편 조각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여기 갈라지는 요 길이하고 나머지 요 길이하고는 서로 비슷해서 꽃받침통의 중간 정도까지 갈라진다. 그래서 꽃받침 조각은 중앙 정도까지 갈라지는 것이 바로 참쌀이죠. 쌀이 앞에 참자가 붙은 거고, 여기는 쌀이는 그거보다가 약간 얕게 갈라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꽃받침 조각이 여기까지밖에 안 갈라지고, 요 아래쪽에 통부가 더 길이가 길어 보이는 이러한 상태의 꽃받침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쌀이고, 쌀이는 요 꽃받침 조각의 위쪽을 보면, 위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갈라지는 것이 여기니까 여기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요 길이하고 요 갈라지는 요 길이하고 갈라지는 요만큼이 꽃받침 조각이고, 아래쪽이 꽃받침 통부인데, 꽃받침 통부의 길이가 훨씬 길고 갈래 조각이 얕게 갈라진다. 반 이내로 얕게 갈라진다 하는 것이 바로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쌀이나무인데, 참쌀이는 그것이 약간 이렇게 중간까지, 요 깊이가 중간 정도까지 갈라진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쌀이나무 종류들은 열매를 맺는 것이, 쌀이는 콩가식물이죠. 콩가식물이기 때문에 쌀이나무들은 모두 다 콩가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콩가식물의 공통적인 이 기꽃잎, 날개꽃잎, 용골꽃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열매를 초기에는 초록색이고 나중에 익게 되면
갈색이 되는데 10월 달에 익습니다. 다음 달이면 익게 되는데 요 지금 9월 달에 꽃이 피자마자 10월 달에 바로 익는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익게 되는데 열매가 익었을 때 보면 요게 이렇게 길게 남아있죠. 요 길게 남아있는 요것이 바로 암술대가 남아있는 겁니다. 암술대가 꽃이 피었을 때 암술대의 길이가 상당히 이렇게 길었죠. 수술대보다가 더 길다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요 길다란 암술대가 요 밑에 있는 씨방이 자라서 열매가 되게 되기 때문에 요 길다란 암술대가 열매가 되었을 때도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열매가 다 익었을 때까지 남아있는 이러한 암술대를 우리들은 숙존화주라고 하죠. 숙존화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영구꽃받침, 영구꽃받침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 꽃이 피었을 때 바로 여기에 있던 용골판의 모습입니다. 용골판이 요거를 싸고 있었죠. 수술과 암술을 싸고 있었던 용골꽃잎이 여기에 갈색으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있게 되는데 이 열매는 우리가 콩가식물들의 열매는 모두 다 대부분이 다 꼬투리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자로는 협가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꼬투리 열매라고 하는데 꼬투리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콩깍지를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 콩깍지의 꼬투리, 콩깍지의 꼬투리가 열매가 다 익으면 갈라져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 갈라진 속을 보면 칸칸이 이렇게 꼬투리가 이만큼 있으면 이렇게 칸칸이 콩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칸칸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들은 꼬투리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협가라고 하는데 쌀이나무 종류들은 특이하게도 요 꼬투리의 꼬투리 열매 속에 씨앗이 딱 하나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투리 열매 하나에 그 속에 요 동그랗게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씨앗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요 씨앗이 요게 아주 또 명물입니다. 요 씨앗이 명물이기 때문에 옛말에 의하면 요 씨앗을 먹고 요 씨앗을 이것은 콩가식물이기 때문에 콩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요 쌀이의 콩을 먹게 되면은 쌀이의 콩을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은 장기 복용을 하였더니 100살이 넘도록 장수를 하였다 하는 그런 믿기 어려운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또 이 쌀이의 콩을 먹으면은 힘이 세지고 체력이 왕성해지면서 건강하고 튼튼해진다 하는 이런 말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뭐 옛날 얘기니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러한 열매와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이 쌀이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참쌀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꼬투리 열매를 가지고 있고 꼬투리 열매 속에는 이러한 씨앗이 있는데 요거 콩이라고 해야 될 씨앗이 10월달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에 꽃이 피었다 10월달에 익게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꽃하고 열매하고 참쌀이와 쌀이나무는 둘 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여기에 꽃받침 조각에 갈라지는 깊이가 참쌀이는 중간 정도 갈라지는 데 반해서 쌀이나무는 더 얕게 갈라진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꽃이 지고 나면 참 구별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 쌀이나무의 잎과 잎이 서로 다르죠. 잎이 서로 달라서 쌀이나무의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쌀이나무의 잎은 이렇게 삼출겹잎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겹잎이 모여서 작은 잎 세 개가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는 이런 삼출겹잎. 우리말로는 삼출겹잎이고 한자로는 삼출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은 요 아래 꽃 입자루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엽축이라고 하죠. 잎줄기. 바로 요 아랫부분은 잎줄기고 위쪽은 잎자루가 됩니다. 잎자루가 되는데
잎줄기의 옆축에 이렇게 옆축이 있다. 옆축이 있기 때문에 옆축 위에 잎이 3개가 달리기 때문에 우선 삼출겹잎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잎의 크기가 잎의 모양은 거의 타원형에 가까운 원형에 가까운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의 길이가 3cm에서 5cm 정도 된다 하는 것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쌀이나무죠. 그런데 참쌀이는 그거보다 잎이 조금 더 크고 잎의 길이가 5cm에서 6cm로 잎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면서 이 모양이 난형, 달걀꼴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쌀이는 둥근 원형에 가까웠죠. 이렇게 보면 둥근 원형에 가까웠는데 이 모양이 둥근 원형에 가까웠는데 이것은 참쌀이는 난형에 가까운데 달걀꼴에 가까운 이러한 하트 모양으로 여기가 움푹 들어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나무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 참쌀이는 나이가 들게 되면 가지가 이렇게 아래로 축축 늘어지게 됩니다. 밑으로 처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의 끝이 오목해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린 가지에 능선과 털이 있는 것은 쌀이나무와 같습니다. 쌀이나무와 같은데 쌀이나무의 키는 보면은 최고 3m까지 자라게 됩니다. 높이가 1에서 3m까지 자란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그러니까 키가 조금 더 큰 겁니다. 큰 것이 참쌀이는 1에서 2m까지밖에 자라지 않죠. 그래서 3m까지 자라는 쌀이나무에 비해서 1에서 2m까지 자라는 참쌀이는 키가 작게 자란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꽃차례에 있는 거죠. 꽃차례가 머리 꽃차례처럼 보이는 이렇게 머리 꽃차례처럼 보이는 이러한 타닥타닥 붙어있는 술 모양 꽃차례이지만은 머리 꽃차례처럼 보이는 것이 쌀이나무 앞에 참자를 붙여주는 참쌀이인데 반해서 쌀이나무는 뚜렷하게 꽃자루의 길이 꽃대가 분명히 있고 꽃대가 뚜렷하게 길게 나타난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쌀이나무. 그래서 두 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나 열매가 맺어 있을 때 요 꽃대의 길이를 보고서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